1968년 북한군 124군 부대원 31명은 휴전선을 넘어 청와대 뒤쪽인 서울 교대로까지 침투했는데 군과 경찰은 교전 끝에 29명을 사살하고 무장공비 김시도를 출동했습니다. 기본 훈련은 이제 특수훈련대 유술하고 격술을 좀 안 했습니다. 유술하고 격술. 그 다음 권투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1976년에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일나무가 절치던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했습니다. 북한의 이 도끼 만행 사건으로 남북은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었던 김일성이 유엔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80년대 들어오면서 한층 과감해진 북한은 대통령 안배를 목적으로 폭탄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은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에 도착하기 직전 폭탄이 터져 화를 내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소속된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 17명이 순직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국산미사일 현무 개발에 축소하게 이르렀다. 1987년에 있었던 칼기 폭파 테러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현대사의 징후로 남아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프로펠러 레이스가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사전에 정치해둔 시한폭탄에 의해 공중 폭파되면서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승객 93명을 비롯 외국인과 승무원 115명 전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현희는 바레인에서 체포돼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도발 형태는 경비정을 이용한 해상 침투에 집중됐습니다. 1996년 북한 담수정이 속초해역에서 좌초돼 우리 군이 무장공비 14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해에선 북한군은 군함과 담수정을 동원해 우리 군을 위협해왔습니다. 1999년 북한 공비정 6척이 북방 단계선인 NLL을 넘어 우리 영해를 침범하면서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선제 사격으로 시작된 남북 함정 간의 치열한 후일전으로 북한 경비정 한 척과 어뢰정 한 척이 침몰하고 우리 고속정과 초기함의 선체도 파손을 입었습니다. 이어 2002년 서해상에서 또 한 번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연평도 서쪽에서 북한 고속정이 기습포격을 가하면서 벌어진 이 교전으로 북한군의 경비정이 반파되고 우리 군의 선수의 350km가 침몰해 해군 6명이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백령도 서남방에서 순찰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 담수정이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북침 사건으로 우리 해군 96명이 전사해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은 연평도의 해안포 수십 발과 방사포로 군부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 이에 우리 측도 대응 사격을 펼쳤으나 우리 민간인 2명과 해병대원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2010년 11월 23일 오전 우리 군은 연례적인 670 연합호국훈련을 서해안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북한은 오후 2시 30분경 연평도 군부대와 인근 민가를 향해 개머리 해안 부근 해안포 기지로부터 포격을 시작 의도적인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연평도에서 근무하던 해병대원 고 문강무 일병과 고 소정우 하사가 전사, 민간인 2명이 사망했으며 민간인 3명과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사를 입고 주택 12동이 대파되고 25동은 불에 탔습니다. 불길에 쌓인 연평도.
가장 큰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연평도 주민들이었습니다. 연평도 주민 1,700여 명 중 95%가 인천 등지로 피난했습니다. 우리 군은 연평도를 당분간 군 통제구역으로 선포해 주민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도발을 사용해왔지만 이번 연평도 포격은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해진 무차별 포격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이며 북한 정권의 잔혹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해외 외신들도 속보를 통해 이번 연평도 사태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번 공격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분단 국가의 아픔이 묻어나는 38선과 기무장지대 GMG. 야야야, 구리문자 넘어왔어. 조심하라. 공동경제구역 JCA가 한반도에 흐리를 가르고 있다면 바다의 또 하나의 경계선인 북방 한계선 NLL이 있습니다. 해양의 북방 한계선 NLL은 서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개선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공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합니다. 1953년 정전이었던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가 해군력이 없던 북한과 협의할 필요가 없이 유엔군 스스로의 군사활동 반경을 설정한 해양군사 경계선입니다. 1953년 설정 이후 1972년까지 북한도 이 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3년 들어 북한이 서해 5개선 주변 지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고 빈번히 북방 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 합의서에 따라 NLL을 사실상의 불가침 경계선으로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NLL이 우리만에 의한 일방적인 경계선이 아니라 이미 남북한이 합의한 경계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영토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전과 평화, 그 결연한 다짐 앞에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도 이제 그만 사라지길 바랍니다. 평화 그리고 전쟁.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누구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원한다. 그렇다면 평화는 아무 노력 없이 얻어질 수 있는가? 전쟁 또한 가만히 있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사회 일부에서 평화라는 구호 아래 제기되고 있는 각종 주장들,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북한을 비호하고 그 입장을 주장하는 이른바 종북 세력, 북한의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의 전쟁 도발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이들은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했고 급기야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고로 사회 갈등을 부추겼다.
또한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적인 군사훈련까지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원을 시작하라! 전쟁훈련 중단하라! 이는 마치 강도를 조련하면서 강도를 잡으려는 경찰을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즉, 북한의 도발은 용이라고 이에 대비하려는 정부와 군의 노력을 비난한다면 우리의 평화는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섬 제주는 우리의 소중한 관광 자산인 동시에 국가안보상 전략적 요충지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우리의 해양 주권 수호뿐 아니라 북한의 동서해안 우회 침투 등을 차단하기 위한 안보 차원의 선택이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유명한 하와이, 시드니, 나폴리도 해군기지가 있는 항구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던 세력들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섬이 폐허가 된다는 허황된 논리를 내세우며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했다. (2007년 4월) 제주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를 유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들이 한 것은 평화의 섬 제주를 혼란의 섬으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다. 또한 바다 위의 군사 분계선인 NLL 이남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이른바 서해오도가 있는 엄연한 우리 영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NLL을 평화지대로 만들면 남북의 무력 충돌이 사라지고 평화 무드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반이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NLL을 평화지대로 여기고 안심하고 있을 때 북한의 잠수함은 우리의 영해를 자유롭게 넘나들 것이다. 북한은 6.25 동란 이후 무려 470여 차례의 무력 도발을 자행했으니 각종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던 시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발하던 1999년 북한은 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2000년 한국과 터키의 월드컵 3, 4위전 경기가 있던 날 북한은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북한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을 총격 살해하는 야만적인 행위까지 저질렀다. 심지어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를 향한 포격 도발.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다. 우리의 혁명적 문양력은 부득불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전면 대결을 펼쳐야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아무리 평화를 외치며 개화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대남 적화 노선과 군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른바 선군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것이 위장평화 전술, 적화 통일 설칙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저들의 요구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군사훈련도 중단하고 NLL을 평화지대로 설정한다면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우리의 평화는 짓밟히고 말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열강들은 독일의 위장평화 전술에 속아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며 히틀러를 평화의 수호자라 칭송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세계 정복 야욕은 유사일에 가장 큰 대재앙을 불러왔다. 월남 패망 직전 자유월남대 좌파들은 공산월민과의 대화와 평화를 주장하며 전쟁 대비를 경고하는 인사들을 오히려 전쟁광으로 몰아세웠다. 결국 자유월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아야 했다. 임진왜란 직전 양파 싸움에 여념이 없던 조선은 평화로운 시기에 전쟁을 준비하면 말을 부른다면서 율곡이이의 10만 양병선을 무시했다. 만약 조선 왕조가 10만 대군을 양성했다면 20여일 만에 한양 군거를 빼앗기고 임금이 피난해야 하는 치욕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알프스의 작은 거인 스위스는 27만여 개에 이르는 지하 방공호를 만들고 가정마다 군복과 무기를 상시 구비하는 등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안보 강국 이스라엘 언제 어디에서든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정기적으로 실전과 같은 이륙 훈련을 받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가를 위해 젊음과 생명을 바친 무명용사들을 최고의 예우로 대하고 있다. 또한 365일 꺼지지 않는 불꽃을 통해 그 희생정신을 기리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평화는 말로만 커져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온 호국 정신과 유비무환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60여 년 동안 자주 국방에 기치하여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추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완벽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소말리아 해적에게 기락되는 선언을 구출한 완벽한 군사작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전쟁을 좋아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말하고 있다. 불종으로 얻은 비겁한 평화는 전쟁을 불러오고 힘있는 평화만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